자, 흔히 쑤시고 결리고 저리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증상들, 이 아프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증상들을 모두 통틀어서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라고 합니다. 방치를 할 경우에는 만성 통증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한 내용들 심현기 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통증 연령을 불문하고 워낙 많이들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통증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볼까요? 대표적인 통증은 뭐 우리 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만 네. 그래도 흔히 많은 것은 우선 위에서부터 보면 뭐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허리 안 아프신 분들 없으세요. 그렇죠. 100분 중에 한 90분 정도는 네. 아프실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무릎. 네. 근데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농사 지시는 분들 무릎 안 아프신 분들 없고 어깨 오십견, 그다음에 히프, 좌골신경통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컴퓨터 많이 치니까 테니스 많이 치니까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손목 관절, 그다음에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 근육과 힘줄, 신경이 가는 데는 다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나이 드실수록 또 통증 빈도는 높아지죠. 네, 우리 몸 곳곳에 정말 크고 작은 통증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통증의 종류가 있다고 또 합니다. 어떤 통증은 뭐 것들이 이제 있을까요? 굳이 이제 뭐 따지면 그게 통증의 종류가 좀 네. 급한 거냐 아니면 느린 거냐 오래된 거냐 네. 그렇게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그걸 급성 통증 또 만성 통증으로 나누는데 급성 통증은 이제 근육이 이제 뭉쳤다든지 경련이 일어났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근막증후군 또 뭐 다쳤다든지 또 염증이 생겼다든지 그런 게 이제 급성 통증에 속하는 거고요. 뼈가 이제 부러져서 골절 같은 거 급성 통증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네. 통증이 있을 때 만성 통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퇴행성 관절염 오랫동안 쓰셔 나이 60, 70대 되면은 이제 뭐 무릎 허리 대부분 이제 퇴행성 변화시고 인대염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계속 이제 후유증으로 아프신 경우 뭐 10년, 20년 수술 20년 전에 받았는데 아파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네. 후유증, 그다음에 신경마비, 뭐 뇌졸중, 중풍,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이 이제 3개월 이상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는 걸 만성 네. 통증이라고 해요. 네, 근육통, 염증 같은 급성 통증, 일단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증상이 있을 때는 제때 치료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이 통증들이 생기는지부터 통증 살펴볼게요.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학설도 있고 선생님마다 보는 시각이 틀린데 저는 이제 그 통증 발생 원인을 전기 생리학적으로 네. 보고 거기에 이제 세포의 변화에서 이제 전기적인 거 그리고 세포 주위의 환경 변화로 이 통증이 생긴다고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세포 스트레스라는 건 염증일 수도 있고 박테리아일 수도 있고 요새 그 뭐 한참 얘기하는 코비드 바이러스, 우한 폐렴 네.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염증이 감염이 돼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전자파 뭐 그다음에 공해 그리고 유해한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럼 세포 속에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의 그 ATP 에너지죠. 에너지가 생성이 떨어지게 되고 생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세포의 전기가 방전이 돼요. 전기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갑이 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주위에 그 순환이 감소하게 되고 미세 혈액이나 림프 순환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그 주위가 지저분해져서 림프 찌꺼기, 림프 슬러지가 차이게 되고 주변 환경이 더럽고 쓰레기로 꽉 차 있으니까 여기에 염증이 발생되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요.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포인트는 세포의 전기가 떨어져서 그렇다. 즉 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는 배터리하고 같은데 배터리의 전기가 떨어지면 세포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기고 세포가 충전이 돼 반대로 그럼 통증이 이제 없어진다 이런 네.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세포는 배터리다. 우리 쓰는 배터리하고 똑같다는 그런 개념이죠. 네, 세포를 배터리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세포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바로 네.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십니다. 자, 어떤 전기작용이 이루어지는지도 네, 살펴볼까요? 그 보면은요 병이 났을 때 이제 보통 이 배터리를 세포가 우리 몸에 70쪽이에요. 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눈세포,
세포, 코 세포, 뼈 세포, 심줄 세포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정상일 때는 거의 충전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반 정도로 방전이 됐을 때는 통증이 느껴지고 거의 다 방전이 됐을 때는 거의 암 세포가 되거나 세포가 죽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세포 전기 변화거든요. 세포 전기 변화고 배터리하고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 그러면 방전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 우선 아픈 걸 느껴요. 그게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전기가 떨어진 상태로 있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고질병이 되는 거죠. 고질병이 되면 만성이요? 만성 네. 통증이 돼요. 고질병. 그러니까 어머니 뵐 때마다 어머니 나는 여기 아파. 근데 그 20년 돼서 교통사고 나고 나서 계속 아파. 아니면 허리 아픈 게 이게 낫지를 않아. 뭐 MRI 찍고 CT 찍고 가서 시술을 받아도 낫지 않아. 이런 게 이제 고질병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빠졌을 때는 만성적으로 피곤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이렇게 보면 피곤하고 막 짜증이 막 나. 워낙 성격적으로 짜증 잘 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도 전기가 빠지면요 화가 나요. 건드리면은 아프니까 찌뿌드도 하니까 네. 자기는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와서 잠깐만 말 걸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만성 피곤해요. 아주 피곤하고 힘들어. 그게 뭐냐? 나는 우리 몸에 전기가 많이 빠졌다, 방전이 됐다. 그리고 잠도 잘 못 자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일의 효율이 떨어져요. 통증이 생기기 전 단계로 살짝만 한 뭐 30%만 빠져도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심해지면 신경이 마비가 되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당뇨병 앓으시는 분들 다리 썩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이제 전기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세포가 방전이 되면 이 통증들이 나타나는데 전기 에너지가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짚어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상을 느껴서 병원을 방문하면 네. 흔히 MRI, 뭐 네, 엑스레이 여러 가지를 맞습니다. 촬영하잖아요. 어떻게 진단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오시게 되면 어디가 아파서 와서 네. 네, 그러세요 하고 선생님이 다 들으시고 그럼 일단 뭐 이상이 있는 검사를 좀 해보시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엑스레이 찍어보죠. 엑스레이 찍어보는데 통증 유발점은 이걸로 그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CT, MRI는 이제 이 정밀 검사에 들어가는 거, 의심이 됐을 때. 네. 근데 보면은 이것도 통증하고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고 또 어디 뭐 디스크가 눌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상한 암이 있다든지 그런 건 나타나죠. 그죠? 네. 그리고 뭐 피가 굳어 있다든지 혈전이 있다든지 뭐 뇌경색이 왔다든지 뭐 뇌출혈이 왔다든지 그런 건 진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통증이 어디에서 뭐 때문에 생겼느냐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음파는 저는 뭐 30년 동안 초음파 끼고 산 사람인데 초음파는 혈류 검사는 아주 탁월해요. 이 이제 역동적인 걸 직접 볼 수가 있고, 요건 정지 화면, 요것도 정지 화면인데 요거는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골격계 초음파로 해서 보면은 이제 혈관 쪽은 잘 보이는데 통증의 원인을 알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제 근골격계에서 근육 뭉친 건 알 수가 있어요. 초음파로. 그리고 이제 전기 자극 진단은 조금 이제 새로운 건데, 요걸로는 이제 통증 유발점 검사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통증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짚어주셨는데 통증 유발점을 진단한다고도 짚어주셨습니다. 통증 원인을 찾는 유발점이 걸까요? 뭐냐, 그거 잘 모를 수 있으시죠? 네. 통증 유발점 뭐냐면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는 이것인데요. 내가 느끼는 건 저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아픈데 아픈 거는 저기 부산에서 아파요. 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아픈 건 여기 나무 뿌리 같이 우리 돼 있거든요. 모든 인대나 힘줄이나 동맥이나 신경이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가 나빴을 때 밑이 자기가 느끼는 건 여기가 아파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볼 때도 이런 일들이 많고요. 저 예를 들어 보면은 자기는 여기 손목이 무지하게 아파요. 손목이 무지하게 아픈데 실제로 빨간 점이 있는 데가 여기가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문제 있을 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다음에 여기가 문제가 있을 땐 또 이쪽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유발점을 잘 찾아야지 되고요. 그 유발점을 정확하게 찾으면 치료 효과도
높아지고 정확한 진단이 되니까 뭐 결과도 좋습니다. 네, 통점과 유발점이 네. 조금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또 네, 짚어주셨고요. 대부분 다르고요. 그리고 나 목이 네. 아파서 왔어요. 이제 나 목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럼 보면은 목이 아프면 여기 만져보면 이쪽에 근육이 있어요. 어깨 근육이라고도 하죠. 여기 겉에만 이렇게 근육이 있는 게 아니고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근육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팠을 때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여기 8군데 이상, 한 군데에서도 8군데 이상의 통증 유발점이 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 온 몸에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제 기계로 이렇게 대보면은 유발점 감도 검사가 다 되고 환자분들도 느끼고 실제로 이제 진단하시는 분도 손으로 다 느끼게 돼 있고 계기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증 유발점을 진단을 잘 하면 이렇게 이제 진단을 잘했을 때 이 통증 부위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통증 유발점 진단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네. 건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전기 자극 진단으로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통증의 부위와 원인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운동도 부족하고 뭐 자세도 불안정하기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 네. 정말 많으십니다. 근데 또 요즘은 집에서 홈트레이닝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홈트레이닝 하고 네. 나면은 근육통도 많이 네. 생기는데 근육통은 어떤 통증으로 봐야 될까요? 근육통이 이제 제가 이제 외래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봤을 때 네. 근육통 때문에 오신 분들이 80%, 아, 네. 80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근육이 뭐 수술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근육이 뭉쳐 있는데 초음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초음파 화면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거 장단지 찍은 거예요. 네. 장단지 찍은 건데 이쪽이 피부 쪽이 여기 뼈 쪽인데요. 정상인 근육은 이렇게 좀 까무잡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근육이 뭉쳐 있는 이렇게 하얗게 돼 있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림프 찌꺼기예요. 하얀 거. 네. 꽉 뭉쳐 있어서 림프 찌꺼기 있어서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보고 한 15번 정도 치료한 다음에 찍어보면 이게 거의 비슷해져 있고 통증 다 사라지는 거 알 수가 있는데 림프 찌꺼기가 꽉 뭉쳐 있으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이게 5년, 10년 정도 된 거고 세포 사이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먹는 약으로 절대로 근육통 이게 풀어지지 않아요. 근이완제로 안 풀어져요. 네. 마사지로 조금 도움은 주고 이제 덜 생기게 하는 효과는 있어도 이걸 풀어주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30년 동안 이거 갖고 싸웠어요. 환자분들이 뭐 수술을 했는데 뭐 하나도 안 좋아지고 계속 아프고 그래. 제가 정맥류 이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정맥류 했는데 보면은 근육통이 다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30년 만에 찾았어요. 전기 자극으로 네. 하면 잘 풀어져요. 네,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겪을 수 있는 근육통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또 현대인들의 고질병으로도 불리는 게 또 이 팔꿈치, 발바닥 통증이거든요. 발바닥 통증부터 먼저 네, 살펴볼까요? 발바닥 통증 대표적인 게 이제 족저근막염인데 족저근막염도 이제 이게 족저근막과 발뒤꿈치 뼈 사이에 있는 게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근막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발 디딜 때마다 아프고 그런데 요것만 있는 분도 있고 또 여기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네. 아킬레스 건염 같이 있는 분도 있고 연결이 이 되니까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만 여기만 치료하면 안 나요. 그래서 족저근막염 걸렸다 그러면 족저근막염 불치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90%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건 잘 안 낫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잘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저 한 90%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또 개인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디딜 때 아파요. 아, 발바닥이요? 발바닥이 아프니까 네. 얼마나 걷는데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발 뒤꿈치 안쪽에 통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앞쪽으로 있는 분도 있어요. 아. 발바닥이 이렇게 닿는데 엄지발가락 네. 뒤쪽으로 아프신 분, 앞쪽이요? 예, 네. 앞쪽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발등적으로 이렇게 구부림 당기고 아프고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쩔룩쩔룩하고 걸어요. 그게 5년, 10년 돼 보세요. 만성으로 네. 정말 이어지겠네요. 팔꿈치도 네. 마찬가지예요. 테니스 이제 많이 치시거나 골프 많이 치면 잘 생기죠. 그래서 이름이 별명이 테니스 엘보인데 여기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요런데 이렇게 딱 눌러 보면 아파요. 네. 예, 거기가 이제 우리 그 엘보우 조인트에 닿는 그런 그 이 신전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올리는 게 신전근이거든요.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는 잘 안 보이나?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렇게 올려주는 거. 여기가 닿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시작되는 데죠. 기시브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죠. 테니스 엘보. 네,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증들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저희 또 팔다리, 어깨 등의 다리 통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여보세요? 불편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예, 허리가 많이 허리. 아파서 그러는데요. 네, 허리 몇 년 되셨어요? 하여튼 뭐 한 몇십 년 됐어요. 몇십 년 되셨어요? 네, 예. 걸어가실 근데 때 하여튼 이렇게 좀 매일 통증이 매일 있어요. 매일 그리고 있어요. 예. 앉았다가 일어나서 조금 걸으려면은 네. 조금 걸으면 한 10분쯤 걸으면 허리가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10분쯤 사진도 걸으시면 많이 찍고 뭐 치료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기 뭐야 퇴행성 그 뭐가 좀그 4, 5, 6번이 뭐 그렇게 됐다고 그러던데. 네, 4, 5, 6번 MRI 찍어 보셨죠, 어머니? 연세는 예, 예. 연세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어머니? 연세는? 83. 83세시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엑스레이도 안 보고 MRI도 안 보고 뭐라고 진단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네. 걸어가실 때 아프고 허리가 자꾸만 꼬부라지세요. 아니 예 걸어갈 때 뒤가 그냥 뻣뻣해지면서 뻣뻣해지면서 잘 못 허리가 이렇게 걸으시고. 좀 구부러지는 것 같아요. 네네, 허리도 꼬부라지시고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는 구부러지지 않는데 네네. 좀 걷다 보면 좀 걷다 보면. 구부려야지 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래서 척추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게 좁아져요. 그 사이에 림프 찌꺼기가 꽉 차갖고 꽉 누르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거 척추관 네, 협착증인데 네, 수술을 네. 해도 별로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은 별로 없는 건데요. 네. 이제 전기 자극 치료라는 걸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 거기 들어봤어요. 림프 찌꺼기가 거기 꽉 차서 꽉 눌려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네. 이렇게 이제 전기로 쭉 집어넣으면 전기 자극이 한 10cm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네. 쭉 눌러주면 조금씩은 편안해지시는데 제 네. 경험상으로 보면은 좀 오랫동안 부단히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한두 번에 그래요? 치료되는 건 아니고 네, 83세면은 몇십 년 된 거니까 그게 뭐 네. 한두 번에 치료되는 건 마약밖에 없죠. 네, 네네네. 네, 오랜 시간 동안 네, 허리 통증 맞습니다.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가까운 병원 가셔서 꼭 정확한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도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연세하고. 네, 네. 네네. 지금 저기 뭐 오른쪽 등허리요. 네? 오른쪽 등허리. 아, 오른쪽 등. 네네. 오른쪽 등허리. 네네네. 그 통증이 좀 심하거든요. 네. 오른쪽 등허리 통증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뒤로 봤을 때 여기 뒤로 봤을 때 중간쯤 허리 위에, 허리 위에 예, 이쪽 팔뼈 밑에요. 팔뼈 밑에 그러면은 거기에 흉추 그래갖고 숨이 안 가요. 그곳은. 네네 팔이 안 닿는 자리 흉추 네, 8번 정도 되겠네요. 가슴부터, 네. 앞에 가슴부터 옆구리 있네 근질근질하거든요. 그거. 네네 근질근질하고 가려움증이 있고 대상포진 나르신 적 없으세요? 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 등이 따갑고 아프고 그런 게 그런 가렵고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아, 몇 개월 되셔서 그거 다치지는 않으시고요. 친 것도 없고요. 왠지 따뜻해가 찜질하고 일어나면 좀 편하고 그러거든요. 찜질하면 좀 풀어지시고 예. 그 다음에 조금 저거 하면은 일 좀 하시면 거기 땡기고 아프고 그래 항상 이제 집에 가서 저녁에 들어놓 있으면 그때 잘 때는 모르겠어요 아픈 거를. 네네 잘 때는 아프신 건 모르시고 자꾸 예. 쓰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손으로 잘 안 다시겠지만 이렇게 만져보면은 진찰을 해보면 거기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육통의 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건 직접 진찰을 해보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게 예. 당기는 거는 근육이 뭉치고 거기에 이제 그 타우트 밴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그런 힘줄이 있을 때 이제 점점 쉬면은 좀 괜찮고 일하거나 좀 저녁 때 되면 더 당기고 아프고 그런 게 대부분 그 아까 말씀드린 근육통의 일종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크게 다치신 것도 없고 또 거기 뭐 대상포진을 앓으신 적도 없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은 마사지를 좀 잘 해보시고 또 새로운 그 전기 자극 치료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크게 나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등허리 통증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가 전화상으로 상담해드린 내용 기억을 하셔서요. 가까운 병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증에 대해서 심현기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증의
원인 또 여러 가지 증상 종류를 살펴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치료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치료 방법은 뭐 통증은 뭐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시작됐죠. 그리고 통증이라는 건 통증이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 몸에 경고 사인이에요. 네. 소방차가 없으면 불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경찰차가 없으면 사고 났을 때 뭐 사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 거를 보내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인을 무조건 통증이 없애는 게 아니고 원인을 찾아서 잘 치료하는 게 의사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옛날부터 그 통증이 있었을 때 여기는 이건 근육이 뭉쳤어. 그러면 근육을 풀어주면 되고 여기 암세포가 있어. 그러면 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통증 치료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쭉 하던 게 뭐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놓는다든지 부항을 놓는다든지 한방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거고요. 한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물리 치료를 한다든지 또 이제 통증 의학과가 주로 놓는 게 뼈주사,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히아루로니데이즈라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이 있어요. 그걸 주사를 대부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약물 치료를 또 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이제 통증이 심한 사람 진통제 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아편. 마약성 진통제, 그다음에 근위안제 이제 보통 처방을 많이 내리고 또 도수 치료를 또 해서 손으로 도수 치료가 뭐예요? 뭉친 거 풀어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아까 좀 뭉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도수 치료 같은 거 받으면 어느 정도는 다 풀어지고 그다음에 체해 충격파, 외부에서 이렇게 충격을 이 파형으로 빡빡빡빡 줘서 뭉친 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림프 슬러지 풀어주는 거고 도수 치료도 림프 슬러지 풀어주는 거고 약물 치료는 오히려 진통제는 림프 슬러지를 더 많이 만들어요. 스테로이드도 더 많이 만들어요. 네. 요거는 전기를 뺏어 먹어요. 스테로이드 뼈 주사는 그래서 큰일 나는 것보다도 저는 절대 이거는 주사를 맞지 마세요 하는 거고 근위안제 그리고 수술 치료 이렇게 통증 치료는 다양하게 있어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은 다 틀려지는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전기가 방전이 됐을 때 통증이 생긴다는 그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전기 자극으로 신경 치료를 하고 전기 자극으로 충전을 시켜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네,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오늘은 또 전기자극 통증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배터리다. 우리 몸은 배터리고 네. 우리 세포는 70조 개가 있다. 무지하게 많은 거. 70조 개면은 70 곱하기 1000억이에요. 네. 7만 억이에요. 이게 세포 그 7만 개의 배터리를 갖고 있어 우리 몸은.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자분도 그렇고. 근데 전기자극 통증 치료는 건 뭐냐면 미세 전류, 고전압을 이용한 미세 전류 전기 충전을 세포에 충전을 시켜주자. 세포 충전시켜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기가 다 빠져 있을 때 그거를 전기를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면서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잖아요. 우리 핸드폰 배터리 네. 충전시켜 주듯이 그럼 95% 100%가 됐을 때는 통증이 없어진다. 이런 이론입니다. 네, 전기 자극을 통해서 방전된 세포를 많이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전기 자극 통증 치료 어떻게 하는지 또 방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충전을 시켜 사람들이 막 그 궁금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치료할까? 근데 그냥 갖다 대면 돼요. 피부에다가. 그러면 쭈르륵 하고 전기가 들어갈 때 이제 전기가 쭈르륵 들어갈 때 느낌이 찌릿찌릿하고 전기 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게 좀 기분이 나쁜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통전통이라고 그래요. 이 통증은 왜 생기냐면 이온화, 림프 슬러지가 녹을 때 네. 이온화가 될 때 전기 에너지 필요하거든요.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면서 림프 슬러지를 찌꺼기를 녹일 때 이온화 현상 때문에 이제 통전통이 생기면서 림프 슬러지가 녹습니다. 이 전압은 1500에서 3000V 사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높네요. 방전된 세포를 충전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물론 사람마다 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치료 기간, 뭐 횟수, 치료 시간은 기간 어느 정도 횟수는 되나요? 젊을수록 빨리 좋아지시고요. 아, 네. 배터리가 새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치료 횟수가 많고 오래되실수록 병이 10년 돼서 오신 분하고 이틀, 3일 전부터 아팠어 하면 틀린 거죠. 네, 그죠? 그렇죠. 배터리가 방전이. 그래서 이제 급성 통증은 보통 치료 시간은 2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되고요. 충전 시간이에요. 2 내지 5일 간격으로 하고 1 내지 5회면은 거의 대부분 잡히는데 사람마다 틀려요.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오래되신 분은 조금 오래 하셔야 돼요. 만성 통증. 아까 그 어머니처럼 50년도 넘었어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오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20 내지 30분 하고 일주일 간격. 어차피 오래 걸릴 거니까 천천히 간격을 띄어서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10회 이상. 제일 많이 하신 분 100회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얼굴에
그 이물 주사를 맞으셔갖고 네. 얼굴이 완전히 울퉁불퉁하고 완전히 곰보 비슷하게 되시고 다 썩어 들어가는 네. 분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횟수, 기간, 뭐 치료 시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전기자극 치료를 받으면 뭐 잘 좋으실지요? 듣는 분이 있고, 잘 듣는 질병이 있고 네. 또 잘 안 듣는 질병들이 있는데 제일 이제 그런 대로 잘 듣는 거는 오십견. 어깨 통증 상당히 빨리 좋아지고 대부분 잘 낫고요. 무릎 통증은 조금 오래 걸리고요. 족저근막염은 한 15회에서 20회 정도면 네. 상당히 많이 잡히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목 디스크 상당히 이 반응이 좋고 결과도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오히려 목보다 늦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이 허리가 목보다 훨씬 더 넓어요, 면적이. 그러니까 세포수가 많으니까 충전시키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목은 이쪽은 여기 단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기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들어가고, 여긴 허리 디스크는 뭐 아무래도 똥배도 있으시고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래서 허리 쪽은 조금 느리다. 그러나 효과는 있다. 그리고 장단지 근육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있고요. 테니스 엘보 그런 데로 경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종, 이 부어 있는데도 굉장히 잘 듣고요.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신경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암 환자의 통증 완화는 암 환자는 방전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암 환자는 뭐 너무너무 전기가 없는 상태니까 충전을 해도 빠지고 충전해도 빠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매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매일 되네요. 해야 되고 네. 뭐 하루에도 뭐 3시간, 4시간씩 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같은 게 급성으로 왔을 때 되게 좋고 2주일 정도면 거의 다 잡혀요. 네. 통증도 좋아지고 합병수도 잘 안 생기고 중풍 후유증은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이거는 뇌까지 이제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위경련 같은 경우는 1, 2회면 끝나요. 네. 그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전기자극치는 일단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진통제를 쓰는 게 아니니까 일단 약물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네,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기간 횟수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짚어주시면서 어떤 부위에 적용이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전기자극 통증 치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다음 화면 보면서 뭐 또 특징은 살펴볼까요? 뭐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배터리 70조 개의 배터리로 네. 구성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 특징은 우선 첫 번째 약물 부작용이 없다. 저는 약 처방 안 하기로 유명한 의사예요. 그래서 네. 약 처방이 없어요. 이게 통증 감소되고 그다음에 세포가 재생이 되고 부종이 빠지고 면역력 증가되고 체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만 충분히 충전을 시켜줘도 이런 전기자극 치료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우리 매일 밥을 먹던 네. 식사를 하는 거에 70 내지 80%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양소로 바뀌어서 전기 만드는 데 쓰여요. 네. 세포 전기를 유지하는 데 쓰여요. 네, 전기 에너지를 네. 충전시키는 이 치료 방법의 여러 가지 특징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을 바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세 말씀해 주시고요. 예, 56세고요. 네, 56세. 예, 네.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런데요. 네. 허리가 보면은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해가지고 엉치 위쪽에서 네. 갈비뼈 네. 근처예요. 옆구리까지. 예, 왼쪽 옆구리 근처라 그래야 되나? 네, 네. 거기가요. 저희 아픈 지는 한 몇 년 된 것 같고요. 거기가 막 테이프 붙였다 막 뛰는 것처럼 막 쪼이고 막 땡겨요. 네. 몇 년 그리고 되셨어요? 네? 몇 년 되셨어요? 아픈 지는 한 1년 넘은 것 같고요. 1년. 근데 네. 그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그러거든요. 아, 네. 그럼 근데 또 뒤꿈치가 좀 네. 땡기고요. 양쪽 발. 발뒤꿈치 땡기고 오금은 안 땡기세요? 네, 거기는 괜찮고요. 오금은 괜찮고 허벅지는요? 허벅지도 괜찮고요.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네. 무릎을 살짝 들어보시고 무릎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여기 화면에 보이나? 안 보이나? 어떻게 살짝 들어보시고 이렇게 네, 무릎 들고. 꼬리뼈에서요. 네. 예, 꼬리뼈 가운데서 이 히프 쪽, 이 히프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중간 부분 여기 네. 보여드릴까? 여기 네. 꼬리뼈 여기 있죠? 잘 보이나요? 그러면은 네, 보여요.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네. 여기 대퇴골 있죠? 네. 그리고 중간 부분 네.
거기를 힘을 빼고 이렇게 눌러보세요. 아프신가?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세게 네. 눌러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그 대부분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 좌골하고 같이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진찰을 할 때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꼬리뼈 인대를 이렇게 꾹꾹 눌러봐요. 그래서 허리 옆구리 있는 데가 아프시고 그러면은 그 좌골 나오는 데하고 4번, 5번. 그러니까 허리에 4번, 5번, 요추에 4번, 5번이 살짝 눌려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쪽만 살짝 눌려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눌리면은 발까지도 조금 영향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그 초기 단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물리치료를 좀 잘 해보신다든지 혹은 뭐 거기에 맞게 이제 마사지를 잘해서 근육이 뭉쳐 있는 걸 풀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거는 이제 MRI 찍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허리 MRI하고 꼬리뼈까지 자세히 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인 전기 자극 치료도 한번 시도해 봄직도 하죠. 네, 허리 네. 통증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몸 곳곳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일단 가까운 병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제가 허리 협착증이 좀 있거든요. 어디가요? 허리요. 아, 척추 네네. 협착증. 네네네. 예, MRI도 찍어보고 주사 치료도 받아왔어요. 네, 수술은 안 받으셨고요? 네네. 네네네.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수술은 안 받았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운동을 한다든지 네. 이 걷는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네네.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 예, 전철을 타고 서서 간다든지 했을 때는 네. 이 허리하고 여기 다 허벅지까지 이렇게 좀 땡기거든요. 땡기는 거. 예.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게 예. 어떻게 되는지 양쪽이 똑같으세요? 땡기는 게? 아니에요. 우측만 우측으로만. 네네. 네네네. 지금 연세는 혹시 실례지만 그래요. 아 67이에요. 67이시고 좀 땡기시고 지금 네네. 걷고 그런 게 협착증이 심하면 한 50m도 못 걸어가시고 이렇게 주저앉으시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협착증 증상인데요. 약간 땡기는 건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간단하게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가까운 병원 가서 물리치료 쭉 꾸준히 좀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뭐 전기자극 치료는 이제 새로 충전요법이니까 이건 새로운 치료니까 한번 시도해 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MRI 그러니까 협착증은 가급적 수술은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을 거가 수술해서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경우가 드물거든요. 네,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가 네. 전화상으로 상담드린 내용 기억을 네. 하시고요. 또 가까운 병원 가셔서 또 진단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바로 또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세하고 제일 불편한 데 말씀해 주실까요? 아, 제가 병원에 가니까 네. 전방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전방 전이증. 예. 네네네. 전방전이라 그러면서 네네. 뭐 수술할 단계도 아니고 네네. 뭐 그렇다 하는데 제가 이거 뛰기나 이래 어떤 때는 종아리가 통증이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이런데 아, 뛸 때가 네네네. 불편해요. 협착증이라고도 하고 또 뭐 디스크라고도 하고 병원마다 조금씩 진단 틀리죠, 어머니? 예. 그게 이제 또 저는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 많이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쭉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치료를 쭉 가급적인 가까운 데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대부분 이제 그 전기 자극 통증 치료라는 게 신경에다 쭉쭉 이렇게 좀 치료를 하게 되면은 거기 충전이 되면서 통증이 이제 많이 완화되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몇 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일단은 스트레칭 같은 건 많이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중에서도 세포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세포 주위에 찌꺼기 많이 차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림프 또 마사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림프 해독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알칼리성 음식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많이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기 자극 치료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진단 통증 진단이 조금씩 다 달라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관련한 내용도 참고를 하셔서 통증 줄이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내용들 살펴볼게요. 이번엔 치료 사례들 한번 준비를 돼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또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저게 영상 나오네. 구안화사죠. 안면신경마비예요. 왼쪽 치료 전 사진이고, 왼쪽에 입술이 이제 처지고 우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구안화사. 눈은 네. 일부러 가렸어요. 눈도 잘 안 감겨요. 네. 구안화사 있을 때. 치료 전 사진이죠. 네, 치료 예, 이전 사진이고요. 치료 이후 모습도 한번 볼까요? 네, 이후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네, 치료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지 영상으로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안면마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있고요. 안면마비 이 한번 해보시고 자 보세요. 쫙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구안화사 치료 전후인데 제가 치료한 거는 전기신경 자극 치료하고 이제 국소주사요법, 그다음에 링게르요법 세 가지 치료를 해드렸던 환자분이고요. 치료 기간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가 생기자마자 빨리 오시면 빨리 좋아지고 오래될수록 치료 기간은 만약에 내 안면신경마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게 10년 됐다 그러면 치료 기간 10년이에요. 네. 비례해요. 그래서 빨리 오시면 됩니다. 네, 안면 마비에 대한 치료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많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또 두 번째 준비되어 있는 사례는 당뇨발이라고 합니다. 당뇨발은 이제 당뇨병이라는 게 우리 네. 세포에 영양이 못 들어가, 포도당이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만 높은 게 당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뇨 쪽으로 하면은 이제 이 당뇨에서의 가장 중요한 수치는 당화혈색소, 혈당 수치도 물론 중요한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6이 정상인데 10이 정도 됐고 굉장히 심하신 분이에요. 네, 거의 두 그리고 배셨네요.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썩어 들어가는 거 네. 이렇게 표현했고 3개월 됐을 때 7.1로 떨어졌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6개월 정도 치료했더니 6.6으로 거의 정상이 되고 다 3살이 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 사진인데 좀 징그러워서 요즘 이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진물 나고 악취 나고 검은 거 딱지 떨어지면서 3살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당뇨발도 사실은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네. 건데요. 전기신경 자극 치료를 해서 세포가 활성화가 되니까 당화혈색소는 당뇨병도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인슐린도 네. 줄이고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보충을 해주면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 에너지 보충이에요. 전기요. 네. 그러면 기자가 기를 보충해 주는 거 똑같은 네. 기자예요. 한자도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기력이 쇠했다 그랬다 기. 전기도 똑같은 기자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가 떨어지면 비실비실해져요. 전기가 충만하면 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 충전을 해주면 세포는 젊어지고 재생이 되고 튼튼해지고 활력을 갖게 네. 돼요. 근데 전기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전요법을 했더니 좋아졌다. 이런 네. 이제 케이스고요. 네,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이 당뇨의 합병증, 당뇨발이 개선된 사례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부종 환자 사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종 분이셨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면 림프 슬러지 쌓였던 게 네. 녹으면서 세포가 순환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니까 여기 X 표시한데 치료 전에 그려놓은 거고 치료하고 나서 여기 보면 약간 빨개져 있어요. 약간 빨개져 있으면서 쏙 부종이 빠진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어 있는데 이렇게 빠진 거. 요건 시카고 림프 부종 학회 환호에서 저를 초청해서 가서 제가 시연을 해준 사진이고요. 2016년도에요. 3년 전 얘기고요. 이렇게 금방 그 자리에서 부종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네, 부종 볼수 치료에 있습니다.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네. 다음은 대상포진 네, 환자가 또 대상포진은 준비되어 뭐 있다고 이제 합니다. 빨리 오실수록 좋고요. 합병증 네. 들어가기 전에 빨리 오는 게 좋은데 이 바이러스가 쫙 신경줄기를 타고 그 속에서 숨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 굉장히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수포가 형성되는 게 대상포진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충전시켜 줌으로써 3000볼트가 들어가니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제 생각에는 죽었다 생각을 네. 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 병원에서는 검증이 안 되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치료 2주일 후에 통증이 95% 감소가 되고 딱지도 금방 져서 완치가 됐던 경우예요.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항상 빨리 오시는 네. 게 좋다. 구원하사도 마찬가지, 대상포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빨리 오시는 게 좋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대상포진인데 얼굴에 생겼어요. 얼굴에 네. 생겼는데 굉장히 81세니까 대상포진은 젊고 면역력이 높은 사람한테는 안 걸려요.
연세가 연세 조금 있으신 있으시고 분들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이기 때문에 치료 전에 체열 검사를 했더니 여기 통증이 심한 데가 빨갛게 나타났는데 치료 직후에 체열 검사를 했더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치료 직후에 줄어서 이제 통증이 많이 줄어든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얼마나 아픈지 뭐 말도 모른다는 못하게 이 아프죠. 대상포진 네, 네, 대상포진. 치료된 사례들도 살펴봤습니다. 네. 또 우리가 담 걸렸다라고도 하는 네. 이 근막 통증 증후군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분은 뭐 분이었는지 지금도 볼까요? 뭐 지금 제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네. 나는데 59세 되고 공무원이신데요. 제 병원을 30군데 다녔어요. 그래서 병원 30군데 다녔는데 여기가 뼈 주사를 하도 많이 나갖고 가는 데마다 통증 클리닉이나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뭐 한방 가갖고 여기 피부가 다 썩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썩어서 오신 분인데 여기가 뭐 통증이 있어갖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러던 분인데 치료 3개월 정도 했거든요. 3개월 정도 해드렸는데 완치되고 새살도 돋아 올라오고 통증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전도사예요. 네. 전기 자극으로 통증, 그 세포 충전을 하면 좋아진다는 걸 확실히 아시는 분입니다. 네,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은 사실 어떤 몸에도 나타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팔다리 네. 쪽 외에도 네. 허리에도 나타날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그 아까 이제 여기 옆구리 쪽에 아프시다는 네. 분이 그 근막 통증 증후군일 수도 네.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진찰을 해봐야 되니까 알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통증이라는 거는 제가 보는 게 다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세포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충전이 꽉 돼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고 씩씩한데 진짜 전기가 쭉 빠지면 비실비실해져요. 이렇게 빠지다가 반 정도 빠지면 막 아프고 막 이렇게 통증이 네. 생기고 완전 빠지면은 못 살겠다. 그래갖고선 옆을 침범에 들어가요. 네. 험악하게 변해서 그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전기 뺏어 먹으려고 하는 우리 역사를 봤을 때 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귀한 걸 뺏으려고 자기 건 없으니까 외구가 막 옛날에 역사를 보면 외구가 한국도 오고 중국도 막 가서 막 약탈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뺏어 먹는 거죠. 그게 네, 암세포의 특성입니다. 네, 전기 에너지를 네, 네. 충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치료 사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을 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와 불편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 다리가 한 2개월 딱 2개월 됐는데 괜히 다리가 쑤시고 아리고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은 없다 그래요?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요. 그래가서 이 가까운 병원에 한 2달 반 다녔는데 그냥 주사 맞고 네. 약 먹고 이랬는데도 아무런 차도도 없고, 없어요. 차도도 그래서 없고. 이거 어떡하면 지금 좋은 어머니 거지, 아프신 데가 어디가 정확하게 어떻게 아프세요? 왼쪽 다리가요. 왼쪽 발이, 다리. 왼쪽 다리가요. 네. 허벅지 여기 막 당겼다가 옆에도 당겼다가 막 이래 비비면은 막 무릎이 막 입이 딱딱 벌어지고 그래요. 아, 네.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43년생이니까 77이에요인가. 아, 77세시고 어머니 걷거나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편안하세요? 아이고 못하지요. 못하지. 간신히 누가 붙잡아줘요. 네, 계단을 네,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거의 붙잡아줘야 되고 혼자서 잘 걷지도 못하신다 이거죠? 왼쪽이 더 예, 심하고 예. 식사는 잘 하세요? 잠은 잘 주무시고? 예. 네. 지금 이제 어머니가 77세 정도 되시면은 이제 대부분은 퇴행성이라고 그래서 오래 쓰신 것들이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확한 건 뭐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뭐 초음파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대충 말씀만 들어도 무릎에 있는 데가 이렇게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허리 쪽으로도 조금 아프실 거예요. 맞죠? 예. 그 허리 아프시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못 하시는 건 무릎 관절 그리고 발목 관절도 또 나쁘세요. 그래서 이제 발목, 무릎, 허리, 발목, 무릎, 힙부,
허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한쪽 그 계통으로 쭉 힘이 빠져 있으시거나 제가 이제 전기 자극 진단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쪽으로 이제 방전이 돼 있는 게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엑스레이나 MRI나 CT 아무리 찍어도 안 나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자극을 해서 어머니의 그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기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 빠져 있는지, 기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기를 보충해 주면 될 것이고, 그게 전기예요. 전기고 그러면 통증도 조금씩은 잡히는데 어머니 77세면 지금 반응은 좀 느리세요. 젊은 사람들처럼 빡빡 있지는 않아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 자극 진단이나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제 맞는 것 같고, 병원 가면 특별히 해줄 게 없어요. 진통제 처방해드리고 물리치료하고 그다음에 뼈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 놔드리고 그럴 겁니다. 그죠? 네, 어머님 네. 가까운 큰 병원 네. 들러보셔서 꼭 정확하게 진단 진단 받아보시고요. 받으시고. 네, 치료 네. 방법도 찾으셔서 얼른 네, 네. 통증도 완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끝으로 우리가 전기자극 통증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를 알아봤잖아요. 네, 네. 이 네. 방법들을 혹시 사용하기 전에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자극 치료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3000볼트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 우리 몸에 전기로 인해서 이 인공 신장 박동기라든지 이런 거를 달고 계신 분들은 엔지니어하고 같이 오셔서 치료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공 당뇨 인슐린 펌프 같은 걸 또 달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건 치료받으실 때 잠시 꺼놓고선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어린 아이들, 이 통전통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갈 때 약간의 찌릿찌릿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주 심한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고 그런데 그런 통증에 예민하신 분 치료 못 받으시고, 또 너무 어린 아이들, 소아나 영유아기 때는 받기가 힘들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네. 그래도 태아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나 중기 이럴 때는 이제 안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즘 네. 충곤증 때문에 뭐 몸 구석구석이 아프다 네, 하시는 네, 분들도 네. 정말 많으신데 이 굉장히 통증 많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또 네. 전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 통증은 제가 이제 쭉 통증의학을 공부를 하고 네. 뭐 또 혈관 그에서 이제 하지정맥류 치료를 쭉 해오고 림프 부종을 부종을 치료하다가 이제 이 전기 자극 치료법을 이제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발전시키게 됐는데요. 일단 통증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가급적 조기 진단을 받으시고 조기 치료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질병이 됐을 때 여기저기 가도 안 낫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평균 다른 병원에 들렸다 오시는 분들이 보통 10군데 이상 들렸다 오세요. 뭐 종합병원도 들리고 한의원도 들리고 정형외과도 들리고 통증의학과도 들리고 다 들렸다 오세요. 막바로 오시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안 될 때는 새로운 치료법이에요. 전기 자극, 전기 충전요법은 새로운 치료법이니까 몸에 해롭지가 않고 약 부작용이 없습니다. 약 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직하다. 그래서 충분히 조기에 고칠 수 있는 병을 점 하나 띄고 그냥 방치해 갖고 고질병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통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 꼭 제때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건강한 생활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개인에 맞는 치료 방법 찾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기 원장과 함께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